미안해, 미안해. 그 여자를 죽였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집 사람들은 듣고 싶지 않은 소리는 듣지 않는 재주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일어나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흰 잠옷 자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꿈 꾸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알면 안 돼. 절대로. 그리고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이런 일이 잦아졌습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죠. 저는 어머니를 다시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빨간 머리핀 돌려줘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지혜, 42살입니다. 결혼한 지 15년째, 이 집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강순자, 올해 73이십니다. 2년 전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6개월 전부터는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주말에도 집에 잘 안 들어옵니다. 시동생은 미국에 있고 시누이는 오빠네가 모시는 게 당연하다며 명절에나 얼굴 비춥니다. 그렇게 저 혼자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는데 정작 아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삶이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응. 대답은 했지만 손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제가 떠먹여 드려야 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12살 딸아이 밥 먹이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정말이지, 내가 왜 이러고 살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시어머니를 좋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 초부터 어머니는 저를 곱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네. 고기 싱겁네. 집안 정리가 왜 이 모양이냐? 하루도 빠짐없이 지적하셨죠. 남편에게 말하면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라며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15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치매에 걸리신 후로는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더 나약해 보였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시고 제 이름도 가끔 잊으시는 모습을 보면 미워할 수도 그렇다고 사랑할 수도 없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점심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네, 어머니는 괜찮으시고? 네,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시고 낮에는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시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싱크대에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지만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뒤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부엌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언제 일어나신 건지 잠옷바람에 맨발이셨습니다. 어머니, 왜 나오셨어요? 춥잖아요. 다가가려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내가 그 여자를 죽였어. 아니, 죽는 걸 봤어. 그냥 봤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 꿈꾸신 거예요. 진정하세요. 아니야, 그 여자. 빨간 머리핀을 하고 있었어. 피 속에서도 그 머리핀만 빨갛게 빛나고. 빨간 머리핀.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35년 전 7살 여름. 지혜야, 엄마 이쁘지? 엄마는 거울 앞에서 빨간 머리핀을 꽂으며 웃었습니다. 응, 엄마 제일 이뻐. 우리 딸 엄마 잠깐 다녀올게. 금방 올 거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밤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왔고 아빠는 밤새 울었고 저는 엄마의 빨간 머리핀만 계속 찾았습니다. 엄마 머리핀 어디 갔어? 그거 찾으면 엄마가 돌아올 거야. 하지만 머리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엄마도 머리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가는데 발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빨간 머리핀이라고 하셨어. 설마 그게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단순히 치매 환자의 헛소리일 뿐이에요. 하지만 제 손은 이미 시어머니의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옷가지, 약 봉지, 낡은 사진들, 그리고 제일 깊숙한 곳에서 작은 비닐봉지 하나가 만져졌습니다. 꺼내는 손이 떨렸습니다.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빨간 머리핀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낡고 색이 바랬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이 독특했거든요. 작은 나비 모양의 빨간 에나멜 코팅. 이건 엄마가 마지막으로 꽂고 나갔던 바로 그 머리핀이었습니다. 왜 이게 여기 있는 거지? 침대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지만 눈가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돌려줘야 하는데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데 시어머니의 중얼거림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머리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35년. 엄마가 사라진 지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엄마가 우릴 버리고 떠난 줄 알았습니다. 아빠도 그렇게 말했고 새엄마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네 엄마는 너랑 아빠가 싫어서 도망간 거야. 그 말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엄마를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가 매일 하시는 말, 그 여자를 죽였다는 말, 설마 그 여자가 우리 엄마?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이 머리핀은 어떻게 설명하죠? 저녁 6시. 저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을 차려야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남편한테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무서운 건 만약 정말로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와 관련이 있다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지? 평생 미워하고 구박받았던 이 사람이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물어봐야 할까요? 저는 빨간 머리핀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핀이 찔려 아팠지만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머니는 주무세요. 그래. 남편은 샤워도 안 하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15년을 같이 살았지만 이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도 알고 있을까? 35년 전 일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왠지 물어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35년 전 그날 밤에도 이런 달이 떠 있었을까요? 손 안에 빨간 머리핀을 다시 봤습니다. 엄마, 당신은 정말 어디로 간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집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빨간 머리핀을 발견한 순간이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시작일 줄은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매일 밤 고백이 단순한 치매 환자의 헛소리가 아니었다는 것도, 3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이제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새벽 내내 빨간 머리핀만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나비 날개에 새겨진 금색 테두리. 어린 시절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났습니다. 지혜야, 나중에 크면 엄마가 이 머리핀 물려줄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저는 시어머니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멍한 게 아니라 뭔가 겁에 질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에 쥔 빨간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어디서? 어머니 서랍에 있었어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고 나갔던 머리핀이에요. 35년 전에요. 왜 이게 어머니한테 있는 겁니까?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우리 엄마를 아세요? 아신다는 거죠? 나는 모르고 싶었어. 정말 모르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눈물 한 방울 안 보이시던 분이 치매에 걸린 후로 이렇게 자주 우시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위로해야 할까요? 저는 방을 나와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35년 전 실종 사건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35년 전이요? 어떤 사건인데요? 이소영이라는 분이 1985년 7월 15일에 실종됐어요. 제 친어머니입니다. 상담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자료 찾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1985년 7월 15일. 시어머니가 매일 밤 중얼거리는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할 얘기가 있어. 뭔데? 피곤한데? 당신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 말이야. 35년 전에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어머니가 매일 방 이상한 소리를 하시잖아. 그 여자를 죽였다고. 그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아? 치매 환자 헛소리야. 신경 쓰지 마. 헛소리가 아니야. 저는 빨간 머리핀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왜 우리 엄마 머리핀이 당신 어머니한테 있는 거야? 남편은 머리핀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겠어. 어디서 주워오셨겠지. 거짓말하지 마. 당신 지금 눈을 못 마주치잖아. 지혜야, 그만해. 옛날 일 왜 들추는 거야?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더 알아야 한다고. 당신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뭘 한 거야?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내일 출장 가. 돌아올 때까지 이 얘기 그만하자. 민수야.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다들 피하는 거지? 이 집 사람들 모두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다음 날 오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지혜 씨 맞으시죠? 1985년 실종 사건 자료 찾았습니다.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세요? 1시간 후 저는 경찰서 민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오래된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소영 씨, 당시 32세. 1985년 7월 15일 밤 9시경 집을 나간 후 실종. 신고자는 남편 이철수 씨. 자료 속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얼굴로 카메라를 보고 있는 엄마. 눈물이 났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됐나요?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기록돼 있네요. 가출로 추정하고 수사 종결됐습니다.
가출이라고요? 7살 딸을 두고?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했나 봅니다. 저는 자료를 더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종 목격 장소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산 67번지 일대. 진관동.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이 바로 진관동이었습니다. 혹시 이 주소 근처에서 뭔가 더 조사된 거 없나요? 글쎄요, 자료에는 없는데 왜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서류를 복사해 달라고 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차 안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진관동. 시댁이 있는 바로 그곳.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엄마의 머리핀. 이게 우연일 수가 있을까? 집으로 돌아와 저는 시댁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오래된 가구들. 그 속에서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한 장에 4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젊은 시아버지, 젊은 시어머니, 그리고 우리 엄마와 아빠, 4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희미하게 써져 있었습니다. 1984년 여름 진관동 집들이 엄마와 시댁 식구들이 서로 알던 사이였어. 그럼 엄마가 실종된 곳이 진관동인 건 우연이 아니었던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하지만 1년 후 엄마는 사라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날 밤 저는 사진을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오늘따라 눈빛이 좀 더 또렷했습니다. 이 사진, 우리 엄마죠?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알고 계셨던 거죠?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 엄마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뭘 막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네 아버지가, 아니, 내 남편이 시아버지가 뭘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얼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넌 소영이 딸이지. 네, 그럼 넌 그 아이였구나. 7살 빨간 머리핀 좋아하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기억하세요? 그날 밤 소영이가 너 얘기를 했어. 우리 딸 지혜가 이 머리핀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렇게 말했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소영이가 우리 집에 왔어. 그날 밤 네 시아버지를, 내 남편을 만나러. 왜요? 왜 엄마가 시아버지를 만나러 왔어요? 둘이 그런 사이였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 남편과 네 엄마가 그런 관계였어. 1년 넘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소영이가 그날 임신했다고 했어. 그 아이가 내 남편 아이라고. 아니에요.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마치 40년 동안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나는 소리를 질렀어. 당장 나가 라고 외쳤지. 그런데 내 남편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뭘 했는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영이를 밀쳤어. 계단에서 소영이가 굴러 떨어졌어.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나왔어.
나는 119를 부르려고 했어. 하지만 내 남편이 내 손을 막았어.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모든 게 들통난다. 우리 인생 끝난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말해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소영이를 차에 실었어. 나는 그냥 봤어. 내가 119를 불렀어야 했는데, 경찰을 불렀어야 했는데, 차에 실고 어디로 갔어요? 우리 엄마가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가 제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40년간의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북한산 어딘가에. 저는 시어머니의 방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이미 죽은 시아버지에게도 이 모든 걸 숨기고 살아온 이 집 모든 사람들에게. 하지만 동시에 방금 본 시어머니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40년 동안 그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살아온 사람의 눈물. 어머니도 피해자였던 걸까? 아니에요. 피해자는 우리 엄마예요. 저예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이유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평생 저를 보며 죄책감을 느끼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치매에 걸리신 후에야 진실을 말할 수 있었던 거겠죠. 미워해야 해. 당연히 미워해야 해.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연민 같은 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서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눌렀다가 또 지웠습니다. 신고하면 어머니도 공범이 돼. 치매 걸린 70대 노인이 감옥에.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엄마는 영원히 땅속에.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소영아, 미안해.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신고할 게 있습니다. 1985년 이소영 실종 사건. 제보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하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졌던 비밀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일 힘든 건 시어머니를 향한 제 감정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였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동정도 되고, 용서할 수 없는데 이해도 되고, 이 모순된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고 다음 날 형사 2명이 집으로 왔습니다. 이지혜 씨 맞으시죠? 어제 신고하신 건에 대해 조사하러 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증언자는 강순자 씨라고 하셨는데 지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지금 치매가 있으세요. 그래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수도. 괜찮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형사들이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오늘은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강순자 씨,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어머니는 형사를 보더니 갑자기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안 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진정하세요. 1985년 7월 15일 밤에 대해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7월 15일. 시어머니의 눈에 초점이 생겼습니다. 그날 그 여자가 왔어요. 소영이가. 이소영 씨가 왔다는 거죠? 어디로요? 우리 집 진관동 집에. 비가 왔어요. 그날 밤. 형사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 남편이 그 사람을 밀었어요. 소영이가 떨어졌어요. 피가 너무 많이. 정철호 씨가 이소영 씨를 밀었다는 거군요. 그 후에는요? 차에
차에 쉬었어요. 나는 그냥 봤어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렸어야 했는데, 경찰을 불렀어야 했는데, 나는 겁쟁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경찰은 즉시 북한산 수색에 나섰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억을 토대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진관동에서 가까운 등산로, 당시 인적이 드물었던 곳, 저도 수색에 동참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도 함께 가야 해요. 우리 엄마니까요. 산을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여기 계신 걸까? 40년 동안 이 추운 산 속에 혼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2시간을 수색한 끝에 한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여기 뭔가 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커다란 바위 뒤 나무들 사이로 움푹 파인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흙 속에서 하얀 뼈들이 보였습니다. 이소영 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골을 수습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40년 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엄마는 여기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도, 더운 여름도 혼자 이곳에서 지혜야, 엄마, 금방 올게. 마지막으로 들었던 엄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올 수 없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지혜야, 경찰이 다녀갔다며?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이라니? 당연한 거 한 거잖아. 어머니가 치매인데 그 말을 믿고 경찰을 부른 거야? 우리 가족이 다 망신당하잖아. 망신,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어. 내 엄마를.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 죽은 사람 욕하는 거야? 그럼 뭐 어쩌라고? 그냥 덮고 살라고? 내 엄마는 40년 동안 산속에서 썩어 있었는데 목소리 좀 낮춰. 애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애한테도 알려야지.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남편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지혜야, 정신 차려. 이건 가족 문제야. 가족끼리 해결해야 해. 가족? 당신네 가족은 40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던 거지? 그때 일을. 남편이 눈을 피했습니다. 몰랐어, 확실하게는. 거짓말. 당신 눈빛 보면 알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거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말씀하셨어. 미안하다고, 과거에 죄를 지었다고. 그걸 알면서 나한테 숨긴 거야? 나랑 결혼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거지?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접근한 것도, 나랑 사귄 것도 전부 죄책감 때문이었던 거야? 지혜야, 대답해. 나를 사랑한 적이나 있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시킨 거였어. 이소영 씨 딸을 찾아서 잘해줘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기록을 뒤져서 나를 찾은 거구나. 그리고 우연을 가장에서 만난 거고. 하지만 나중엔 진짜였어. 너를 알아가면서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우리 결혼 자체가 거짓말이었는데 저는 결혼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나 이 집 나갈 거야. 지혜야, 제발. 당신도 알잖아. 이제 우린 끝이야. 짐을 싸기 전 저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오늘따라 눈빛이 맑았습니다. 지혜야,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후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 집 나갈 거예요. 그래야지, 당연해.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왜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그랬어. 속죄하고 싶었어. 네 엄마한테. 그렇군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보면서 네 엄마가 보였어. 착한 사람이었어. 소영이는. 나쁜 건 내 남편이었고, 나도 나빴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도 제 눈에서도. 너무 닮았어. 네 엄마를. 그래서 더 미안했어. 어머니, 미안해. 평생 미안하다는 말 못해서 미안해. 네가 이 집에서 행복하길 바랐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워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미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이 늙고 병든 여인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였을지 모르죠. 그 남자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아니야, 나는 공범이야. 신고했어야 했는데 겁이 났어. 하지만 평생 고통받으며 사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쓰게 웃었습니다. 그게 벌이었겠지. 하느님이 주신. 저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용서는 못해요. 아직은. 어쩌면 영원히. 당연해. 하지만 이해는 하려고 노력할게요.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라는 거.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시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시아버지 정철호의 범죄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미 5년 전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 강순자는 사건 은폐 방조죄로 기소됐지만 치매와 고령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법은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법정은 아직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평생 미워해야 할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의 무게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에 대한 제 감정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 걸 알아요. 하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해요. 이 모순된 감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DNA 검사 결과 유골은 확실히 엄마의 것이었습니다. 이소영, 1953년 4월 3일생, 1985년 7월 15일, 향년 32세로 사망. 장례식장은 조촐했습니다. 아빠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친척들도 거의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조문객은 딱 3명이었습니다. 저, 제 딸 민지, 그리고 시어머니. 어머니, 왜 오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엄마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70대 노인이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울어야죠. 당연히 우셔야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도 40년을 이렇게 고통받으며 사셨겠구나.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엄마의 영정 앞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나예요. 지혜. 사진 속 엄마는 젊고 아름다운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날, 나 7살이었죠. 엄마 기다리다가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엄마가 없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들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우릴 버리고 떠났다고. 나는 그 말을 믿었어요. 엄마를 미워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엄마는 떠난 게 아니었죠. 오지 못한 거였죠. 40년 동안 추운 산속에 혼자 목이 메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엄마 찾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엄마.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나도 한마디만.
저는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시어머니가 영정 앞에 앉으셨습니다. 소영아, 나 순자야 40년 만이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기억나? 우리 친구였잖아. 네가 이사 오던 날 내가 찌개 끓여줬었지. 그때 우리 얼마나 웃었는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너 정말 착했어. 내 남편이 술 먹고 소리 지를 때 너 나 위로해줬잖아. 순자야, 힘내, 다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해주던 네가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그런 네가 내 남편이랑 그랬어. 나 너무 화났었어. 배신당한 것 같았어. 하지만 그렇다고 죽어도 되는 건 아니었잖아. 신고했어야 했어. 구해야 했어. 나는 비겁했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엄마와 시어머니가 친구였다는 사실, 그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건 시아버지라는 남자 한 명, 그리고 그로 인해 세 사람의 인생이 모두 망가졌다는 것. 엄마를 묻기로 한 곳은 북한산 자락의 작은 공동묘지였습니다.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40년 동안 계셨던 곳이니까. 이젠 따뜻한 곳에서 쉬시라고 비석에 글을 새겼습니다. 이소영 1953년 4월 3일, 1985년 7월 15일. 사랑하는 딸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장지에는 저와 딸 민지, 그리고 시어머니만 왔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흙을 덮으며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소영아, 용서는 안 해도 돼.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냥 부디 편히 쉬어. 그리고는 빨간 머리핀을 꺼내 무덤 앞에 놓으셨습니다. 이거 네 거였지. 돌려줄게. 저는 그 머리핀을 집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가질게요. 그래, 그게 좋겠다. 저는 머리핀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건 엄마의 마지막 흔적이니까요. 제가 간직할게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혜야, 나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어. 네, 민수한테도 말했어. 나 혼자 살 수 없고 너한테 더 이상 짐 되고 싶지 않아. 어머니. 그리고 너 봤더니 너무 미안해. 얼굴 볼 때마다 소영이가 생각나고 그게 너무 괴로워.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지혜야, 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네, 너 나를 미워하지?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미워해요. 그래. 하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해요. 뭐,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거 알아요.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하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 미워하고 싶은데 완전히 미워지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은데 완전히 이해되지도 않고. 시어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 완전히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너무 과분한 거야. 저는 시댁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지난 15년을 돌아봤습니다. 이 집에서의 시간들, 시어머니의 구박도, 남편과의 소원한 관계도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 민지는 진짜였습니다. 이 아이만은 진짜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돼? 민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긴. 우리 둘이 열심히 사는 거지 뭐. 할머니는, 할머니는 요양원에 가시기로 하셨어. 할머니, 보러 갈 거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모르겠다. 아직은.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민지는 새 학교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엄마 산소에 갔습니다. 그때마다 빨간 머리핀을 가져갔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날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순자 어르신 보호자시죠? 어르신이 많이 안 좋으세요. 한번 오시는 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결국 저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많이 야위셨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지혜야? 네, 저예요. 왔구나. 올 줄 몰랐는데. 저도 올 줄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너 참 착하다. 나 같은 인간한테.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안 하면 제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그래도 고마워.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아직도 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어요. 알아.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것, 40년 동안 고통받으셨다는 것.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정말.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 어머니가 제 엄마를 정말 소중한 친구로 생각하셨다는 거. 그 마음만은 진짜였다는 거.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소영이는 내 친구였어. 내가 지키지 못한.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 엄마도 용서하셨을 거예요. 정말. 네, 엄마는 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정말. 시어머니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는 남편과 시누이, 시동생이 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어머니 때문에 왔어. 그래도 장례를 치르며 저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소영아, 이제 가서 만날게. 미안하다고 말할게. 어머니는 엄마를 만나러 가신 걸까요? 두 친구가 저 세상에서 화해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너희 어머니 산소 근처에 모시려고 하는데 괜찮아?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네, 그게 좋겠어요. 두 분이 함께 계시는 게 정말? 네, 어머니도 40년 동안 괴로워하셨으니까. 이제 엄마 곁에서 편히 쉬시라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엄마 산소 옆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저는 두 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순자 어머니 여기 모셔왔어요. 두 분이 함께 계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시어머니의 산소를 정기적으로 찾았습니다. 갈 때마다 빨간 머리핀을 가져갔습니다. 엄마,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민지도 함께 왔습니다. 외할머니, 할머니, 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짓 위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진실 위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옳은 걸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엄마, 저 이렇게라도 살아가고 있어요. 당신의 딸로서, 순자 어머니의 며느리로서. 복잡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걸로 충분하겠죠? 엄마, 여기 봐. 민지가 빨간 머리핀을 하고 웃고 있습니다. 제가 물려준 그 머리핀입니다. 잘 어울리네, 우리 딸. 외할머니가 했던 거지? 응, 외할머니가 제일 아끼던 거야. 나도 소중히 할게. 나중에 내 딸한테 물려줄 거야.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40년의 비밀,
복잡한 용서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 모든 이야기가 이 작은 빨간 머리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